자, 민주당에서 서울시장 후보 찾기에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전략 공천하겠다고 발표는 했는데 누굴 할지. 지금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출마 선언 오늘 이제 할 예정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낙연 전 대표의 등판론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쭤보겠습니다. 네. 아니 송영길 대표 나오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왜 갑자기 이낙연 대표가 계속 이렇게 막 등판론이 나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송영길 대표의 경우에는 그 최재성 전 그 정무수석이 송탐대실이다라고 얘기하면서 사실상 출마를 좀 만류하는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당내 기류가 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인천에서 국회의원하고 인천시장을 지낸 송영길 대표가 서울시장에 출마하는 것은 서울 시민들에게 이 표를 달라고 할 명분이 마땅치 않다. 네. 송 대표는 그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만 이 다른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나 인사들의 경우에는 이 송영길 대표가 서울시장 후보로 나갔을 때 이 좀 어려워질 수 있다. 이제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대위에서 이 전략 공천 지역으로 전략 지역으로 일단 그 경선 없이 후보자를 정하겠다라고 그 공천 방침을 밝힌 상황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경선이 없다라면 그러면 누가 센 후보를 내세울 거냐 이런 이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지금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은 그 이재명 후보와 이 박빙의 승부를 벌였던 이낙연 전 대표를 서울시장 후보로 내세워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이 서울시장 후보로 내세우는 것이 좋겠다. 이제 이런 의견이 있어서 아마 서울시장 공천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어떤 갈등은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지금 뭐 슬금슬금 제기되고 있는 이른바 이낙연 등판론에 대해서 공공연하게 서울시장 후보 출마 얘기한 송영길 전 대표 굉장히 불편한 기색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듣고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사람이 해야지 억지로 어떻게 말을 끌어다가 물을 먹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낙연 후보님도 반대하실 거라고 봅니다. 자신을 그냥 전략 공천하면 어떻게 힘이 모이겠어요? 가서 패배하면 더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받을 텐데. 지금까지 이낙연 후보님 말씀은 미국 가시겠다, 안 한다 이런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공식적인 출마 선언은 오늘 오후 3시에 홍대에서 한다라고 해요, 변호사님. 지금 이런 전략 공천까지 지도부에서 밝힌 상황에서 어쨌든 자신의 길을 가겠다는 상황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일단 사실 전략 공천이라는 것 자체가 서울시 지금 경선에서 지금 선언이 되긴 했지만 이것 자체 굉장히 이례적인 건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 민주당 당원 당규를 보시게 되면 어떤 선거에서든 그 전략적으로 전략 공천 지역을 정할 수 있는 요건들이 있고요. 그게 이제 네. 서울시가 해당해서 그 뭐 선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그게 어떤 송영길 당대표와 전 당대표와 어떤 뭐 갈등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지금 전략 공천 지역으로 선정이 되고 그다음에 그 후보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네. 지금 뭐 언론에서 거론이 되는 뭐 이낙연 전 대표라든지 뭐 다른 인물들까지도 모두를 다 가능성을 열어놓고 다 검토가 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네. 사실은 그 후보군에는 송영길 대표도 또 들어있는 것입니다. 또 이러다가 전략 공천으로 송영길 대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경선을 해야 되는 것이고 경선을 원칙으로 해서 붐업을 해야 된다 이런 네. 주장을 하시는 거고 그 주장도 얼마든지 당에서는 있을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제 공천이라는 것이 한번 이제 정해지고 나면 또 우리 민주당이 일치 단결해서 또 한 후보로 또 단합하는 원팀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뭐 갈등 국면이다라고 보기에는 좀 너무 지나친 억측이다 이렇게 보입니다. 변호사님,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명심, 그러니까 이재명 전 후보 같은 경우에 지금 상임 고문 같은 경우에 갑자기 이 SNS에 좀 등장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으면서 좀 있으면 등판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결국은 이제 명심이냐 이심, 그러니까 이재명의 어떤 의사 그리고 이낙연의 의사 이렇게 둘이 또 맞붙는 게 아니겠느냐. 둘이 이제 내부에서 또 개파 갈등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재명 사민고분이 뭐 SNS에 글을 올린 것은 아무래도 이제 세월호 관련돼서 어제가 그 세월호 8주기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SNS로 올린 것이고 그 자체가 무슨 확대 해석될 만한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재명 사민고분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지원 유세나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뭐 어떤 활동을 통해서 영향력을 미칠 것임은 좀 분명해 보이기는 합니다. 무조건 나온다는 거군요. 예, 뭐 그게 이제 어떤 방식이 되었던 간에 목소리를 내실 것 같기는 합니다. 네. 하지만 그것이 뭐 당장 드러나는 뭐 이낙연계와 뭐 이재명계의 다툼이다라고 보기에는 아직 그렇다 할 만큼 뭐 당 내부에서 갈등이 있는 것은 전혀 아니고요. 네. 오히려 그건 이제 외부에서 갈등이 있었으면 바라시는 분들의 어떤 얘기들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저는 아닙니다.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사실은 그런 뭐 계파 간의 갈등을 생각할 때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단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비대위가 꾸려져 있는 쇄신과 반성을 해야 되는 지금 입장이고요. 또 검찰 개혁도 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선거도 중요하지만 국민들 앞에서 얼마나 진정성 있게 다가가서 국민들 앞에 쇄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느냐 이 문제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 계파 갈등이나 이런 거 신경 쓸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국민의힘 이야기도 연달아서 해보면요, 역시 공천 관련 여러 가지 잡음들이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관련한 이른바 윤심이 있는 곳에 공천이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요. 구자영 차장, 네. 특히 강원도가 굉장히 시끄러워요. 네. 일단 그 경선을 하겠다는 경쟁자가 있었는데 컷오프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김진태 전 의원이 이 경선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강원도지사 도전장을 내밀었는데 네. 컷오프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윤석열 이 대선 후보 시절에 이 TV 토론을 지원했던 이제 황상무 후보가 사실상 이 국민의힘 이 후보로 결정이 됐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컷오프에 혹시 윤심이 작용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논란이 빚어지고 있고요. 컷오프된 김진태 전 의원은 이 컷오프 된 다음 날부터 지금 이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을 시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뭐 컷오프 자체가 공정했느냐 공정하지 않았느냐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고요. 또 탈락된 사람으로서 어떤 항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이제 내일 저희 채널 A가 또 생중계를 하겠지만 이 경기지사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 토론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가실 겁니다. 유승민 전 의원과 이 지금 김은혜 의원 두 사람이 맞붙는데 단장님 여기서도 윤심 논란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요. 경기도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윤심 작용하고 있습니까? 글쎄요, 저는 이 지금 당선인이 새로운 국정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후보들이 자의적으로 내가 당선인과 조금 더 가깝다 이렇게 마케팅을 할 수 있지만 당선인께서 직접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뭐 이 공천에 개입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이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윤석열 정부 초기에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선거 대승이 필요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같은 당 내에서 이뤄지는 논란이 지방선거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면 안 된다는 그런 우려의 목소리들이 조금 있다. 그렇군요. 공천 과정에서 잡음이 없는 공천은 역대껏 어느 정치, 어느 선거에서도 존재한 적은 없어요. 다만 이 잡음을 빨리 마무리 짓고 원팀을 언제 만드느냐가 중요한 건데요. 지금 민주당 송영길 후보 출마나 이 김동연 후보 출마 등 경기도에서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김동연 후보 보고 국정농단 부역자다 이런 막말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 비하면 국민의힘 내부의 공천 파동은 양반인 셈이죠. 이 부분이 최고위나 공관위 재심 절차 등도 남아 있으니까 잘 정리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윤심 이전에 이 경기도가 사실 인구로 따지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광역 자치구 아니겠습니까? 그런 만큼 TV 토론이나 유세 캠페인 등을 통해서 김은혜 후보나 유승민 후보 두 분의 실력이 냉정하게 당원과 도민들에게 평가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자, 한 달 반 정도 남은 지방선거 잡음이 있는 지역 중심으로 저희가 분석해봤습니다.